제29장 홍산의 몰락과 새로운 무림 질서. 슈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9장 홍산의 몰락과 새로운 무림 질서. 슈라. 영경남문 포룡중님과 영경남문은 후예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원나라 세조인 쿠빌라이가 대도에 왔을 때 이 영경에는 큰 강이 없었다. 이에 쿠빌라이는 10차례를 중심으로 영경의 호수를 파고 운하를 연결하였다. 10차례는 전해, 서해, 후해 등으로 나누어졌으며 이 호수와 운하는 국가의 세금을 수도 대도로 가져오는 중요한 동맥이 되었다. 과거 이곳 후해에서 커다란 황룡이 승천할 때 세조 쿠빌라이는 황룡을 잡아서 원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전설이 있었고, 그 전설로 포룡중림가라는 거리가 생겼다는 설이 있었으며, 이 거리 끝에 영경 승선포정 사사가 자리했다. 연왕에 가장 가까운 왕비의 최측근 팔공, 바로 대열성 혁잔수, 그는 육선문의 2명의 봉봉 중 하나였던 현호봉이었으며, 그는 이건에 의해 세상에서 완벽하게 소멸했다. 이제 이곳 승선포정 사사에 72 폭강성 중 마강성이 떠리를 틀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육선문의 봉봉이요, 전전대 기인인 운해육존 현호삼봉의 한 인물이며 적수공권으로 태산을 갈랐다 하여 태산봉렬 장공선이었다. 그도 육선문 문주도량의 부하였으니 문주도량은 바로 이건이 찾은 용주의 수자였던 진주였다. 아무튼 장공선의 권은 파천이었다. 이 파천의 권은 과거 사파 고수들로 시사열애를 이뤘다는 강호 호사가들의 입담이 있었으니, 포룡중님과도 거리 곳곳에 눈이 쌓여 있었고, 축시였지만 지금도 어두운 거리에 하얀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하늘에서는 나풀나풀 눈이 날리고 있었으니 매우 늦은 시간인 고로 이 어두운 거리, 눈이 수북이 쌓인 거리를 다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포룡중림과 끝에 있었던 영경 승선포정 사사에는 대문을 밝히는 횃불이 홀로 타고 있었으며, 이 대문은 굳건히 닫혀 있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 외에 매우 고요했는데, 이때 어두운 거리 끝에서 승선포정 사사로 신법을 전개하고 날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들은 하나같이 눈 덮인 세상에서 그 신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두 하얀색 무복을 입고 있었으며, 또한 그 머리까지 하얀색 두건을 둘러싸서 아마도 이들은 은밀히 승선포정 사사로 진입하려는 사람들로 보였다. 선잡을래, 내잡을선, 선한 자는 오지 않고 이미 온 자는 선하지 않다. 이 야심한 시각에 승선포정 사사로 진입하려는 자들은 결코 선한 목적으로 이곳에 오지 않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승선포정사나 그와 뜻을 함께한 이들의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선임, 포정사사입니다. 선두 두 사람이 짤막한 대화를 하였는데, 맨 선두에 있었던 무리의 선임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직 부대인께서는 오시지 않은 것 같구나. 잠시 은둔하여 이곳에 대기하자. 선임의 낮은 음성에 스스스스 츠츠츠츠 10명의 무리는 신출귀몰하게 사라졌다. 허허, 이들의 은둔을 보라. 바로 어사대만 사용하는 은밀조화란 밀법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들이 바로 이건이 부리는 어사대가 아닌가. 휘잉 휘잉. 잔잔한 바람이 불어와 포룡중님과의 쌓인 눈을 훑고 스쳤으며 날리는 눈과 함께 주변을 뿌옇게 만들었다. 이때 스스스스스스 츠츠츠츠츠츠츠 관복을 입은 중년인의 흐릿한 신형이 점점 뚜렷한 신형으로 자리했으니, 그는 바로 어사대 부대인 양소명이었다. 이제 나오라. 그놈한 목소리가 아무도 없는 거리에 울렸고, 스스스스스스 츠츠츠츠츠츠츠 부대인의 그놈한 목소리에 10여 명의 무리가 나타났으니, 종전 반각 전에 이곳에 도착한 어사대의 무사들이었다. 총! 어사대 부대인을 보오. 추운데 늦은 시간 고생이 많다. 아닙니다, 부대인. 그래, 저녁은 든든히 먹고 나온 것인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만전에 기하기 위해 저녁을 먹은 후 모두 지금까지 운기행봉으로 최적화된 상태입니다. 어사대 부대인은 어사대 무사를 좌우로 훑었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다. 영경의 작전이 마무리되면 황제께 아뢰어 그대들의 노고에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겠다.
제군들, 우리는 오직 조정의 어려움에만 동원된다. 그동안 편안한 삶을 살았지 않았나. 이제 세상에서 우리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자. 알겠습니다, 부대인. 자, 이제 시작하지. 부대인의 격려는 어사대 무사들에게 충분했다. 그리고 어사대 무사들의 눈에서 안광이 터져나왔다. 무사들의 선임 하나가 한 걸음을 걸어 나와 충! 우수를 가슴에 올린 후 허리를 약간 조아려서 낮은 음성으로 말했으며 그는 허리를 돌린 후에 작전! 전개! 선임의 음성이 울리자 10여 명의 무사들은 각자 신법을 전개하여 승선포종사살한 현판이 걸린 정문의 지붕을 뛰어넘거나 달려나가다 담장을 신속하게 뛰어넘었다. 아마도 이들은 이곳 승선포종사살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그들은 평소 훈련된 행동을 신속하게 전개할 것이다. 이를 보고 있었던 어사대 부대인은 잔잔한 미소를 흘리며 서서히 자리에서 사라져갔으며 스스스스스스스 휘잉 휘잉 어사대의 무사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잔잔한 눈바람이 쓸고 지났는데 마치 이는 태풍의 눈과도 같은 고요로 보였다. 포종사 이정의 집무실. 영경의 승선포종사 이정이란 인물은 겉으론 인위군자로 소문난 자였다. 그는 보이는 바 공명정대를 추구했던 자였다. 영경의 대소사 행정을 맡은 자로 낮에는 백성을 위한 헌신으로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자기의 배를 채우는 전형적인 탐관오리였는데 이 이정은 보름 전에 장공선으로 대치되었고 이전 인물은 이미 고온이 되었으니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은 연호를 홍무라 정했고 그는 명나라의 초대 황제인 홍무제가 되었다. 그가 황제 위에 오른 후에 원나라의 정부관료 조직을 완전히 새로 개편했는데 우선 음천부의 승상 제도를 폐하고 삼부로 조직 개편하였다. 이에 지방권도 같은 모양새로 개편되었으며 행정은 승선포종사사가, 치안은 제영안찰사사가, 군사조직은 도지휘사사가 맡게 되어 상권을 확실하게 분립하였다. 물론 이곳 영경 또한 이 같은 조직법이 제정되어 영경의 모든 세금과 행정에 관련된 부분은 포종사 이정이 통제와 권력을 모두 행사했다. 늦은 시간임에도 포종사의 집무실은 불을 밝히고 있었으며 집무실은 겨울임에도 매우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집무실의 작은 회의 탁자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송무장, 늦은 밤까지 수고가 많네. 그래, 밖은 아무 일도 없는가? 네, 대인, 밖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고요합니다. 그래, 다행이군. 아무래도 오늘이나 내일이 가장 큰 고비라 생각되는데. 포종사 대인, 사병 충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사병이 이미 사흘간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야. 운남에서 오는 사병이라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 내일이나 모레에 도착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수고해주게. 내일이나 모레에 도착하면 기존 사병에게 내가 큰 잔치를 베풀 것이야.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왕 집사라고 했나? 네, 희승이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래, 지금 왕부가 어수선하지만 그를 왕부의 주방을 담당하는 총관으로 드릴 것이니 걱정하지 말게. 아마도 이래 후에는 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대인,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녀석, 너희 인간들은 언제나 이런 식이지. 앞뒤만 조금 봐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는 것이 너희 인간이란 말이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폭강성의 그늘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 흐흐흐흐. 역시 이정은 이미 고온이 되었고 육선문의 봉공인 장공선이 이정으로 둔갑해 있는 것인가. 지금 포종사의 눈빛은 짙은 혈광이었으나 송무장이란 자는 다른 생각으로 이를 보지 못했다. 이때 송무장님. 밖에서 소리가 났으며 송무장님, 밖으로 나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란인가? 정문을 경비하는 정안입니다. 그래, 정안 조장,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인가? 네, 속히 나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다. 조금 기다려라. 송무장이란 자는 포종사 이정을 보며 말한다. 잠시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속히 다녀오게. 내가 자네에게 따로 할 말이 있으니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럼. 송무장이란 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고 포종사 이정은 문이 닫힐 때까지 그의 뒤를 쫓아보았다. 그리고 그가 나간 후 흐흐흐흐.
올 것이 온 것 같구나. 암흑 3개는 나오라. 포종사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구를 부르는 것인가? 하지만 어두운 공간에 3명의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났으니 이들은 모두 등불의 빛이 어두운 곳에서 귀염과 같은 모습으로 자리했다. 정말 귀신과도 같은 그림자였는데. 흐흐흐흐. 내 앞에서는 본 모습을 보여도 되는데 굳이 그런 모습으로 자리하는가? 우측은 부르셨습니까? 3명의 그림자 중 제일 앞에 있는 그림자가 대답하였다. 그래, 좌를 알아보았는가? 네, 좌주군은 정말로 이 땅에서 소멸하신 것 같습니다. 허허, 어떻게? 그는 폭광성 중 상당한 실력가인데 그렇다면 현호봉이 정말로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졌단 말인가? 허허, 이희정의 얼굴은 사라지고 이희정이 있었던 자리에 장궁선의 얼굴을 한 인물이 앉아 있었다. 현재 그는 매우 곤혹스러운 얼굴이었다. 그렇다면 현재 연항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네, 지금 그곳은 용담오열입니다. 이곳 하북의 모든 천호소 장군들이 연항부에 들어와 있으며 물론 수천의 군사가 연항부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황보세가의 권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황보가의 권사들이란 말인가? 개 중에 천황 3권 황보광도 와 있었습니다. 이런 천황 3권이라면 나와 같은 전전대의 인물이거늘 그 노인네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니. 나야 폭강성으로 언제든지 수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아무튼 흐흐흐 천황 3권이란 말이지. 점! 장궁선은 3개의 말에 입맛을 다셨다. 천황 3권 황보광의 주먹이 센지 내가 센지 꼭 한번 겨루고 싶었는데 마강성 장궁선 그가 누구인가? 어찌되었든 장궁선은 전전대 운해육천 현어삼봉 중 하나이며 적수공권으로 태산을 갈랐다 하여 태산봉멸, 파멸권의 창시자 아닌가.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는 사람이 아닌 아수라 열기의 전기를 물려받은 폭광성이 아닌가. 신은 아니었지만 신과 같은 권능을 가진 인물이었다. 물론 일반 사람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런데 그도 사람의 오욕칠정 중 하나인 호승심이 있더란 말인가. 흐흐흐흐. 연항부만 건재하다면 당장에 날아가서 천황삼권의 주먹을 작살내는 것인데 하지만 전주에 명령도 있고 하니 우선은 포종사사의 공무를 담당하고 오늘은 이곳을 방비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겠다. 장궁선은 아주 우명하게 웃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왠지 모를 절대자의 모습이 스쳤는데 그의 삶이 매사 이러한 습관이 있었던 것인지. 흐흐흐흐. 3궤. 내가 전주에게 부탁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온 것은 내가 모든 일에 손수손을 쓰고 싶지 않아서야. 아무래도 밖에 손님이 찾아온 것 같으니 나 대신 너희들이 극진하게 대접하라고. 아, 그런데 너희는 암흑미령공을 완성했나? 네, 좌주군. 좋아,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일각의 시간을 주겠어. 밖을 보니 녀석들은 10여 명 있는데 한 녀석은 너희들이 감당할 인물이 아니군. 현경에 든 인물이니 말이야. 그가 데리고 온 10여 명의 쥐새끼들은 처리하도록. 나머지 녀석은 내가 마무리하지. 호오. 한 녀석의 내가 공부는 내가 쓰고 있는 육체, 장궁선과 맞먹는구나. 흐흐흐흐. 아주 오랜만에 긴장감마저 드는데. 장궁선은 흉신학살의 얼굴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에서 짙은 혈광이 뿜어졌으며 딱 일각의 시간을 주지. 10명 중에 하나만 살려와 내게 심장을 바치고 나머지는 모두 죽이게. 그리고 내기가 강렬한 한 명은 싸우지 말고 이곳으로 유인하게. 알겠습니다. 좌측군. 스스스스스스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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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의 귀형은 그림같이 사라졌고 그 자리는 여전히 희미한 등잔불 불빛이 흔들거리며 비치고 있었다. 장군선의 얼굴은 매우 괴악한 얼굴이었으며 골이 파인 얼굴은 흉신학살의 얼굴이었으나 그는 분명히 미소를 짓고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에 매거진은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